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에럴입니다. 알랭시피오저 필라델피아 정신, 시장 전체주의를 넘어 사회적 정의로 제1부 거대한 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산마에럴TV 질착,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제1장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 오늘날 필라델피아 정신은 완전히 정반대의 정신에 자리를 내주었는데 여기에는 영미식의 극단적 자유주의 반혁명과 공산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 전환이라는 이중의 영향이 작용하였다. 극단적 자유주의 반혁명. 여기서 극단적 자유주의 반혁명이라는 포괄적 표현은 19세기의 프랑스 신왕당파와 마찬가지로 신화화된 구체제를 복구하고 구체제 이후에 새로운 체제가 남긴 일체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레이건과 대처의 정부 및 그 후계자들의 정부에 의하여 실행에 옮겨진 독트린을 가리킨다. 이러한 극단적 자유주의는 경제 영역과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경제적 차원에서 극단적 자유주의는 유럽 대륙에서 신자유주의라고 불렀던 것을 포함하는데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자생적 시장경제의 복원을 의도하는 것이다. 국제정치의 차원에서 극단적 자유주의는 신보수주의로 번역되는데 즉 필요한 경우 군사력에 의해서 이러한 자생적 시장 질서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복음주의를 말한다. 이 주제에 관하여 혁명을 말하는 것이 정당한데 그것은 이 말이 법과 제도의 역사 속에서 획득한 의미에서이다. 1980년대부터 미국 18페이지 보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한 이러한 극단적 자유주의는 곧이어 모든 서양 국가들로 확산되었다. 2차 대전 종전 후 사회적 영역에 도입되었던 개혁의 조치들은 이 반혁명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 이는 극단적 자유주의의 가장 뛰어난 프랑스 우두머리들 중에 한 명인 드니 캐슬러의 말이 증명하는데 캐슬러는 전국 레지스탕스 위원회의 프로그램을 세계적으로 해체할 것을 촉구하였다. 필라델피아 선언과 같은 정신에 입각하여 두 달 앞서 은밀하게 채택된 전국 레지스탕스 위원회의 프로그램은 사회적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원칙들을 담고 있었다. 사회적 공화국은 1946년 프랑스 헌법에 전문해서 승인되기에 이른다. 여전히 유효하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가장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확립, 언론의 자유와 금권에 대한 언론의 자주성, 경제와 금융에 만연한 경제 지주들의 중세성을 제거하는 것을 함축하는 진정한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의 복원, 특히 계약적 노동 체제의 복원과 개선에 의한 노동권과 휴식권, 사회경제적 삶의 조직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향유하는 자주적 노동조합 체제를 그 전통적인 자유 속에서 재구축하기, 모든 시민들에게 그들이 노동을 통하여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모든 경우에 생존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이해 당사자들과의 국가의 대표자들의 경영을 맞는 식으로 구축하기 위한 완전한 계획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레지스탕스의 사회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해체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이 30년 훨씬 전부터 필라델피아 정신에 입각한 모든 텍스트를 향하여 전개한 광범위한 비판에 비추어 본다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러한 비판은 특히 현대의 경제적 근본주의 아버지들 가운데 한 명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 의하여 전개되었다. 1974년 이른바 노벨 경제학을 수상한 하이에크는 잘 교육받은 법학자이기도 했으며 그가 쓴 글들의 일부는 자신의 경제 논리에 따라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을 꼼꼼하게 서술하는 것이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19페이지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의해 승인된 사회-경제적 권리들을 전통적인 시민법이 지향하는 새로운 질서를 한순간에 파괴하지 않고서는 구속력 있는 법률로 옮겨줄 수 없을 것이다. 하이에크는 전후의 규범 문헌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특히 경제적 문제들로 그 영토를 확장한 제한 없는 민주주의를 구축했다고 비난하였다. 일단 경제인들에게 자생적 시장 질서에 개입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한다면 그들은 이를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경제에 대한 정치의 지배가 끊임없이 확장되는 것은 예상된 결과이다.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극단적 자유주의 혁명의 첫 번째 목표가 탄생한다. 즉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투표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과 재화 및
화폐의 분배를 정치학에서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제안은 무지한 사람들이 그들의 지적 능력을 벗어나 있는 경제법칙에 참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시장경제는 대부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시장경제가 기초하고 있는 규칙들을 결코 이해해 본 적이 없으며 그들에게는 그 결과들이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처럼 보인다. 공정한 분배, 이를 위해서는 각자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할당하기 위해서 조직된 권력이 활용되어야 한다. 에 대해 그들이 요구는 이처럼 원초적인 감정에 근거한 유전적 성질이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연대에 기초한 모든 제도들은 이와 같은 배분적 정의에 의한 유전적 사고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가격의 진리와 개인적 20페이지 이익의 추구에 기초한 자생적 시장 질서의 파괴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도들을 파괴하는 것은 그러므로 민주주의에 대한 제안의 필연적 결과이다. 그리고 극단적 자유주의의 기획은 이러한 제도들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재구축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누구든지 다양한 집단들 속에서 그리고 개인들 사이에서 후생의 등급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적 규정들을 이용하여 정치를 폐위시키는 것의 필요성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탈정치화 의도는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정치경제학이라는 지혜로운 전통을 포기하고 자연과학을 흉내내고 심지어 자기가 자기에게 수여하는 우등상을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이름 아래 제정하는 데까지 이른 경제과학을 침범하도록 만들었다. 예, 물론 이분의 의견이고 저같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특히 거북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알랭 시피오시의 견해를 최대한 이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추구는 극단적 자유주의 반영론과 동시대적인 것으로서 그 핵심적인 부분을 부정한다. 과학적 규범과 전제적 규범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논쟁을 비껴가는 유일한 것이며 따라서 경제학을 탈정치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학이 과학에 속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극단적 자유주의 혁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과학주의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며 특히 과학적 사회주의 및 내생적 경제법칙, 정치는 이 법칙을 실행할 의미를 틀 뿐이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존재에 대한 과학적 사회주의의 믿음과 손을 잡는다. 극단적 자유주의는 사상의 자유 및 행동의 자유와 물질적 안정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반대로 노동자들이 경제적 불안정과 노동자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가정한다. 극단적 자유주의는 경제를 조직하는 방식이 사회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고 반대로 재정의 안정을 정원명목으로 삼고 국가는 일체의 민주주의적 통제를 벗어나는 21페이지 제도들을 통하여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극단적 자유주의는 사회적 정의 개념을 원칙상 거부하고 노동과 그 결실의 분배는 자생적 시장 질서에 갖게 하며 마찬가지로 공적 개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교리는 1980년대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수행된 정책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티나 There is no alternative라는 모토 아래 자리매김했던 대처는 하원에서 하이에크의 The Constitution of Liberty를 흔들어대면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다 라고 선언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퇴임 후 가장 큰 정치적 성공이 무엇인지에 관해 질문을 받는다면 대처는 토니 블레어라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독설은 극단적 자유주의론들이 유럽 좌파의 광범위한 부분을 사로잡았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영미의 사례에서 영감을 받은 경제 및 국민개혁 조치들이 상당한 부분이 사회주의 정부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극단적 자유주의 혁명은 단지 국내법의 개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2차 대전 후에 주장된 관점과 대척점에서 국내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신보수주의 독트린으로 귀결되었다. 사회적 진보를 고무하고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더 확대된 자유 속에서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 원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교육과 고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라델피아의 선언이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요청한 곳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은 반대로 각자의 세계관을 공유하지 않는 나라들을 대립시키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법과 문화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경쟁에 노출시키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데이비드 리카도를 계승한 이 사당은
각각의 나라로 하여금 각자의 비교 우위로부터 가장 유리한 부분을 취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며 이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을 제거하는 것을 함축한다. 22페이지 이러한 경제적 근본주의의 주요한 교리들, 시장의 모호성, 총체적 경쟁의 혜택,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노동의 탈규제,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은 국제경제금융기구들에 의해서 제도화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일정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었다. 이 종교는 매일같이 거대 미디어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선전하는 많은 선교자들에 의해서 찬양된다. 이 설교자들은 과거 교회의 설교자들보다 훨씬 더 침략적이며 비신도들과 이교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파를 막론한 정부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예, 약간 알렌 슈피오라는 사람을 보기에 따라서는 좌편향이다. 좌편향의 교과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는 이상적인 공산주의자다. 이상적인 노동학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최대한 공부를 하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다음 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